그럼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 증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2세 여성분이신데요. 불면증에 고민이십니다. 담석증 그리고 간 절제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고요. 만성 불면증이 있었고 수술 후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평균 2시간 정도 잠을 주무시고 낮에는 또 매우 피곤한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밤에 잘 못 주무시기 때문에 만성 피로까지 겹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술 전에도 불면증이 있으셨는데 이후에 더 심해지셨단 말씀이시죠? 네네. 네, 혹시 약을 드시는 건 있나요? 약은 신경외과 약을 먹고 있어요. 신경외과 약을 드시고 계세요? 신경외과 약하고 네. 담석약을 먹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혈압이나 당뇨 약은 안 드시고 계시는 거죠? 혈압, 당뇨는 없어요. 체중은 얼마나 나가세요? 체중은 610kg나 600kg나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60kg 정도. 네. 그러면 그렇게 비만하신 편은 아니지만 좀 살집이 있으시네요. 네, 살집은 좀 있어요. 비만은 아니래도 살집은 남이 보기 좋게 있어요. 간 절제 수술은 왜 하셨어요? 담석으로요. 네. 담석으로 2004년도에서 내주로 쏘았어요. 네. 한 달에 몇 번씩 내주로 했는데 이제 내주로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한 살이라도 젊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해갖고 담간하고 쓸개하고 뛰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서 작년 또 그렇게 하고 또 좀 되겠는데 작년에 또 간에가 돌이 많이 배겨서 작년에 간 염증이 생겨가지고 가서 간을 절개시켰어요. 돌이 배겨갖고. 그러면 간은 뭐 많이 절제하신 건 아니겠어요, 그죠? 왼쪽에 아마 조금 남기고 많이 절제한 것 그런가요? 같아요. 일단 어머니 그 간하고 수면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기예요. 간이 힘들어하고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잠을 깊이 못 자는 거는 그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간을 좋게 치료를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숙면을 이루고 그래서 몸의 좀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회복하는 경우가 이제 임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머님 이제 간 뭐에 문제가 계속 있으셨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리고 이제 간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간이 다시 재생돼서 옛날처럼 커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 뭐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간으로 그러니까 담석증이나 간 절제 수술 이런 어떤 외과적인 치료하기 전에도 불면증이 있으셨어요, 그죠? 그 전에도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아도 이렇게 뭐 새벽에 일어난다 뭐 알람 맞추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못 주무셨어요. 일어나고 그랬어요. 깊은 잠. 그러면은 항상 이제 피로와 또 뭐 이런 것들이 누적돼 있는 상태셨을 거고 그게 왜 피로가 누적됐을까요? 물론 수면이 잘 안 돼서 그렇지만 평소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좀 과하게 뭐 일을 하셨다든지 그러셨나요? 간 수술하기 전에요. 네네. 제가 기압을 했어요. 지압 일을 하셨구나. 예. 아이고, 그게 지압을 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한방에서도 기치료라는 걸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옆에 있는 안상원 원장님이 이제 기치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 기치료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압도. 그렇죠. 아시겠지만 체험을 내가 주고받고 기로 하는 거죠. 예. 체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침을 놓거나 해도 환자의 나쁜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이, 아픈 기운이 저희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이제 지압을 뭐 많이 하시면서 건강한 사람보다는 이제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신 분들이 지압받으러 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어떤 나쁜 기운을 많이 받아들이셨는데 그 나쁜 기운은 어디서 풀어야 되냐면 간에서 풀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숙면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어쨌든 간 기능을 도와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맨 밑에 보면 예. 양방에서 한약 먹지 말라고 그런다고. 예, 한약은 그래서 쳐다도 못 보게요. 예. 이제 뭐 병원에서. 한약 자체도 어쨌든 간으로 들어가서 대사가 돼서 우리 몸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한약 처방을 받으시면 한방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효과를 많이 보시는 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약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한약 체질에 맞게 이렇게 정확하게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그래요? 한약도 이제 정확한 처방을 못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양방 의사들은 그런 걸 좀 그전에요. 네. 병원에서 저기 해가지고 한약으로서 저기 담석균도 없어지고 그렇게 고생하냐. 그래서 담석을 없애준다는 바람에 한약을 먹은 적 있어요. 예. 그래갖고 한약을 딱 2봉 먹고 또 그냥 설사를 하더니 또 병원에 갔어요. 한약 염증이 생겨. 이제 치료 그런 적도 중에는 있어요. 어떤 그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명현 반응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글쎄요. 그때 처방하신 그 한약 내용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예.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간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또 이런 네. 방법도 있어요. 어머님이 대소변을 잘 보게, 대소변으로 우리 몸에 어떤 독소나 지방이 많이 빠져나가게끔 그런 네, 치료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간이 굉장히 그 할 일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숙면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뭐 해독이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한의원에서 주로 많이 해독 치료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해드릴 만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해독 치료나 아니면 간 기능을 도와주는 한약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예, 겁내지 마시고 치료 받도록 네. 하세요. 어머니. 네, 조금 그런 전에 치료를 박정현 어디 가서 원장님께서 받아요? 네, 어머니 조금 전에 박정현 원장님께서 지압법이나 기치료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예, 부분은 예. 안상원 원장님한테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보통 이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실은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생각이 좀 줄어들면서 수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그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주로 이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또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미리 하시는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한의학에서 뭐 침 치료를 하고 또 뭐 간 기능을 개선을 시켜주거나 또는 심신을 좀 안정시켜주거나 또 숙면을 유도하는 그런 다양한 한약재들이나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약을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런 어떤 한의학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밤에 주무시려고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생각들을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는 게 불면증을 탈출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그 마음속으로 호흡의 숫자를 갖다가 세어보신다든지 아니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느껴보시거나 바라보시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 어떤 생각들을 자꾸 이렇게 한 가지 쪽으로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주로 이렇게 명상 치료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인데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노력이나 명상의 어떤 그 관점에서 생각을 자꾸 줄여나가기 위한 어떤 연습들을 하시는 게 한의학적인 치료와 같이 병행이 됐을 때 불면증을 갖다가 꼭 이겨내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안 시청자님. 그래도 저녁이면요, 제가 많이 노력을 해요. 잠자려고. 네, 일단 두 분 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근처 한의원 네. 가셔서 치료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치료 받으면 어느 한의원을 가야 되나요? 네, 저희가 그러면은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이어가 볼게요. 네네. 네, 방송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해요. 네.
네, 저희가 불면증에 대한 상담이 의외로 참 많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박정은 원장님, 그러면 불면증에는 어떤 성분의 약재가 들어가고 또 복용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불면증의 이제 원인이 몇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원인들이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성적으로 오는 불면증 같은 경우는 간이나 뭐 심장 같은데 화가 많이 차서,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피로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차 있을 경우에 밤에 얘네들이 전원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고 계속 타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죠. 그러면 뭐 잠기도 밝고 꿈을 많이 꾼다든지 그래서 숙면을 못 취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간이나 심장의 화를 꺼주는 약재들을 쓰죠. 처방을 쓰고 주로 이제 뭐 갈근은 태음인한테 맞는 약이고요. 갈근이 간의 열을 내려주고, 또 시호, 소양인 같은 경우는 시호라는 약을 쓰고, 황금이나 연교 이런 것들을 써서 간이나 심장의 열을 내려주면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 숙면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만성적인 불면증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인한테 많아요. 소음인들이 이제 소화기가 약해서 피가 부족한데, 이 피마저 부족한 피마저 과한 그 걱정과 고민으로 말려버려요. 그래서 피가 부족하니까 앞서 말한 간의 화기를 밤에 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는데 물이 있어야지 그걸 끌 거 아니에요. 근데 몸에 피가 부족하면 불을 끌 수 있는 물이 부족한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피를 많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건강하게 해주는 약재를 쓰죠. 그래서 뭐 그런 약재들은 백출이나 뭐 진피나 청피는 또 행기지제예요. 그래서 소음인들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울체돼 있을 때, 고민으로 이렇게 돌돌 뭉쳐 있을 때 그런 것들도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 목향 같은 약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피를 직접적으로 보충해주는 약들을 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사물탕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는 약재를 적어놨는데, 당귀청궁, 백작약, 숙지왕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피를 보충을 해서 간의 화를 끌 수 있는 어떤 그 물기운을 이제 많이 이제 충족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런 약들을 복용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복용 기간은 예를 들어서 불은 사실 막 아무리 성하게 타올라도 뭐 한순간에라도 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간에 화가 많이 찬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 치료하면 뭐 한 열흘만 해도 숙면을 자게 되는데, 만성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스트레스 받고 또 성격 자체가 이제 뭐 예민하고 잔 걱정 많고 소화기가 약하고 피가 부족하고 이러신 분들은 조금 몇 달 이렇게 치료를 해서 스스로 피도 많이 만들어내고, 뭐 그다음에 피가 이제 부족한 피가 이제 이렇게 차오르고 그렇게 돼야 되니까 한 뭐 두세 달 이상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안은상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단순하게 하는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